인생 사는 것이 덩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속에 고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꿈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한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능력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신발에 끈을 묶으며 참으로 어복을 갖추며 무장하며 온 세상에 하나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준비시킨 일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엑소더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엑소더스를 하면서 엑소더스 주변 이해를 우리가 하는 중에 지난 5월 23일이죠. 5월 23일 오순절인데 그때를 불임절이라 엑소더스에 있는 불임절을 같이 선포를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지금 2주째 6월 6일이 오늘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현충일 그러면은 6.25 사변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6.25 사변 때 죽은 우리 아군들의 참 우리 후손들을 지금 후손이 이제 보면은 70년 전에 저들이 생명과 또 상처나고 다치고 여러 가지 그 흔적들, 땀 흘린 그 땀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 하는 그 위상이 있다. 이것이 현충일이 가지고 있는 아까 10시에 또 사이렌이 불고 전 국민들이 현충일날 10시에 사이렌이 불면은 우리 선조들에게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 특별히 후손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대항했던 그 선조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념을 하고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의 선조락하는 그 선조라는 개념 자체를 이 전쟁 6.25 사변의 전쟁 때만 이 염두에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더 멀리까지 이 땅에 적어도 한반도에서 분명히 우리의 선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무리죠. 무리. 분명한 선조인데 우리 후손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들을 이제 선조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현충일이 모름지기 6.25 사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공산지 이 적군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항하는 데에 바로 우리는 선조라고 하는 이 땅에서 피를 흘렸던 선조들의 그 어떤 꾸준한 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흐름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는 그리고 앞으로 또 대항해 나가는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 이들은 뭐 또 특별히 설명이 많이 해야 되는 어떤 무리들인데 그를 나타내는 내용이
지금 여기 그 에스더스 주변에 나오는 이 불임절하고 관계되는 이 유대인하고 관계된다. 유대인하고 대한민국이 관계가 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데 적당한 유대인이라고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에 팩투브입니다. 팩투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자료로서 시골의 작은 터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빌립천도 연구소에서만 이거를 유대인의 어떤 흔적이다, 가야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껏 알고 있는 역사책들이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학계를 뒤집어 놓을 도시가 발견돼 전 세계의 모든 역사책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일제히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한국의 작은 터널이었습니다. 황금의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가야입니다. 소백산맥과 낙동강 사이에 자리 잡은 가야는 천혜의 환경적 조건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소백산맥과 낙동강이 백제와 신라의 침입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으며 남부로 뚫린 바닷길은 중국과 인도는 물론 중동과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출로였죠. 가야는 바닷길 무역뿐만 아니라 육로 무역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실제로 아랍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오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지나 가야를 거쳐 신라의 경주에서 실크로드 여정을 마무리했다는 기록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학계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완벽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기록으로 보아 현재의 미국, 러시아,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택했을 뿐 중앙집권을 띠지 못했다고 국력이 약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국력이 약한 부족 국가가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엄청난 철기를 생산할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갈 순 없겠죠. 하지만 일본 역사학계만큼은 이런 전세계 주류 학계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일본은 홀로 이러한 역사를 교과서에 담기까지 했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가야에 대한 역사적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야가 멸망 후 신라와 백제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기에 가야의 문화적 특징 자체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 등 다양한 역사를 거치면서 온전한 건물 하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야의 국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장소가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창원. 당시 창원은 제2안민터널이라는 대규모 터널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73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터널 기초 공사를 위해 작은 터널을 먼저 내던 중 역대급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공사를 관리하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매장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공식 기록에서도 터널이 착공된 산에서만 무덤만 881기, 토기류 2622점, 무기류 1364점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역사학계가 움직였고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바로 삼국시대 현존하는 최대 도시였습니다. 전세계 학계는 뒤집어졌습니다. 시기상 해당 유물들은 가야시대 때 만들어졌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지금껏 가야를 부족국가 정도로 취급했던 사학자들과 가야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일본 사학계의 주장은 모두 터무니없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공식 인정, 가야를 아시아 최대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인정하게 됐는데요. 한편 가야의 대도시가 발견됨에 따라 한 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바로 한강 문명설입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한강 문명설은 한민족이 한강과 대동강,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 문화를 형성해왔고 이것이 고조선의 뿌리가 됐다고 설명하는데요. 비록 신용하 서울대 교수가 이를 처음 주장했을 당시에는 주류 학계에 반영이 안 됐지만 최근 들어 세계 최초의 벽시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등
한민족의 생활터전에서 잇따라 여러 고대 문명의 문화재들이 출토됨에 따라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가야의 대도시가 발견되면서 한강 문명설이 더 이상 설이 아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주류 역사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만약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들여올 정도로 후천적이었다면 이러한 대도시 건설이 가능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신용화 서울대 교수의 한강 문명설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은 수메르와 이집트에 이은 세계 세 번째이자 세계 5대 문명 발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야 고대 대도시의 발견은 물론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일본 사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한강 문명설 논쟁에까지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어쩌면 가까운 미래 우리가 아는 역사책들의 내용들이 일제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조선 문명은 인류 4대 고대 독립 문명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갖춘 새로운 5대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대 신용화 교수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용화 교수의 주장은 점차 주류 사학계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옌칭 연구소는 우랄, 알타이어족 언어의 기원이 한국어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으며 영국에서는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가 박사 정규과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문명이 역사 교과서에 오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팩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우선 고조선하고 지금 가야국 이 두 개를요 번복해가지고 번복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두 가지 오류, 분명한 오류라고 보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이 신용화 교수가 나오는 고조선이 한강 문명병을 세웠다. 이 내용은 고조선이 한강 문명권을 세운 것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좀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상당한 비약을 하는 거죠. 비약을 하는데 그러나 이 말을 고조선이 한강 문명권까지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더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말은 이 신용화 교수의 고조선 한강 문명권을 가야국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잖아요. 가야국의 어떤 문명의 문화 발달을 이 고조선에 영향받아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로, 그래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자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건 안 맞는 거죠. 그건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자료에서 또 하나 오류고 보는 것은 지금 이 가야국의 형성을 지금 여기서 봐가지고 이 가야국 형성을 해서 해양 실크로드라 하는, 소위 말하면 이 해양 실크로드는 유럽 내지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문명이 전달된 그 흔적 때문에 실크로드라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근거를 인도를 기점으로 하는, 인도까지는 이거는 이슬람 문명이니까, 이거 되는데,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양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론상,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이, 이것도 이 자료에서는요, 이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을 인해서 가야국이 형성되었다. 이거는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고조선,
여기 육로. 예. 지금 가야국이 형성된 이 육로는요, 해양으로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빌립전도 연구소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인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로 그 자료에서는 주장하는데, 빌립전도 연구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성경에, 아까 에스더스도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 에스더스 나타나고 있는 이 127도라고 하는 아수에르 왕도의 127도 할 때 요 세력이 바로 요때예요. 요때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요 지역이 메데와 파사 지역이 되고, 이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것을 초기에는 페르시아가 이걸 다 묵었다는 거죠. 다 지금 덮어 쓰고 있는 중에 여기에서 있는 그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었다가 이 메데와 파사가 이제 역사를 바꾸면서 이들 속에 있다가 이 인도 쪽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인도 쪽으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계속 동진합니다. 동진. 주제는 동진입니다. 동진. 인도로 내려와갖고 인도에서 육로를 따라서 이 미얀마와 인도 사이에 있는 이 흠전한 땅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가기 힘든, 굉장히 힘든, 그래서 육로가 발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일종의 중국까지 연결되는 이것이 일종의 남쪽 실크로드죠. 북쪽은 여기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 북쪽은 이렇게, 요것도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놨습니다. 이 당구는 요랬습니다. 신영학 교수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단순히 고조선 해갖고 여기서 뭔가 자립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 바벨론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있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그 갈라지는 그 흔적에서 벨렉은 이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로 넘어오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고, 여기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동쪽으로, 욕단은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서 이 파나마 공원이라든지 산맥이 엄청난 텐센 산맥하고 산맥이 큽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이 바이칼 호수인가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를 밑으로 해갖고 여기 와서 남하를 하는 거죠. 남하는 여기에서 남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칼 호수 쪽에서 이제는 그 같이 왔던 그 족속들이 가축들을 막 이루면서 자기 독자적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끝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응? 여기까지서 백두산 밑에서 아마 정착을 하게 된, 만주 땅 전체를 정착하게 된, 또 다른 한편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땅이, 여기는 바다지만, 현재는 바다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육로가 넘어갈 수 있는,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도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하고 지구 모양이 다르니까. 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신영호 교수가 고조선이 여기서부터 독자적으로 형성된 걸로 보면은 그것도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하나 있는 건 이 북쪽 실크로드죠. 그 다음에 남쪽 실크로드는 여기 생성하는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있다네요. 근데 여기는 이 지역이 워낙에 험하기 때문에 발달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인도에서 중국으로 육로로 할 수 가는 통로는 있었다.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갔던 유대인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행사하고 생활 속에 융화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현재 있는 같이 있던 종족하고요 어울리질 않습니다. 혼혈이 안 된단 말이야. 섞이질 않는다니까. 자기들끼리 결혼이라는 자기들끼리 제도를 형성해갖고 항상 경계죠. 막이 있어요. 막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치 세력에서 밀립니다. 그 밀릴 때가 철기시대, 가야국이 형성될 때에 그때 밀리기 시작했고, 여기 아마 상하이 정도에서 이쪽 중국의 동쪽 해안 쪽에서 가야로 쉽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 해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요 지역에 있는 또 중국 사람들 다른 쪽을 통해서 나타난 유대인들이 오게 된다든지, 또 대한민국에 있던 그 가야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 유대인들 그 종족이 일본으로 영향 주는 건 여기서부터 발달되는 거예요. 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동남아 저 밑으로 연결하는 것은 당시 해양 기술로 갖고는 어림도 없는 내용으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거라 이래 봅니다. 제가 여기서 이 그 가야국에 대한 이 내용을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빌립전도연구소에서 가야국에 대한 내용을 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요 부분을 이 부분 아니고 요거죠. 요거 이야기죠. 아까 그 자료에서 나오는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인데, 이걸 지금 현재적인 대한민국, 이거는 일반 지도입니다. 이거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포토샵으로 지금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오래 놨죠. 오래 갖고 현재적인데, 제가 이 거주했던 어릴 때부터 자란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진해죠, 진해. 여기 진해. 여기에는 일본 시대 때는 여기에 그 해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러일 전쟁 때 중요한 역사적인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진해입니다. 러시아 함대가 이쪽으로 지나가죠. 이쪽으로 올라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해갖고는 그들을 멀리서 항해를 해서 돌아오는 그들을 섬멸시킨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 함대를, 비스마르크 함대를 어렵게 만들었죠. 비스마르크 함대하고 그 무슨 말, 제가 잘못했으면 비스마르크는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진주는 우리 선친의 아버님이 고향이 그 진주 밑에 있는 반성입니다. 일반성.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은 아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하만 이쪽 지역을 우리 친구들, 마산에서 내가 공고를 다녔으니까 마산에 있는 그 학교에 친구들 대부분이 하만 이쪽 지역에 있는 애들이 많이 마산이 여기 있잖아요. 마산이 이쪽이니까 여기 많이 직결되었고, 요 주변에 있는 환경은 내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여기 구미 여기 지금 현재 거주지가 여기죠. 거주 여기인데 성주에 제가 3년 전으로 해갖고 한 2개월 동안 출퇴근을 했습니다. 출퇴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해갖고 성주에 있었고, 성주에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고령업 사무소죠. 고령업 사무소, 면사무소인가? 하여튼 여기 무슨 볼 일이 있어갖고 한번 내려갔던, 그러니까 요 지역에 고성은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내 사촌, 여자 동생 사촌이 시집을 가서 고성에 있다 했는데, 워낙 멀어서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은 지금 이건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그 반경이, 이거 완전히 가야국의 어떤 터전이고, 항상 저는 요 구미 있으면서 구미라 할 때 이게 거북이 구자거든요. 거북이의 마지막 지형이다. 그래서 가야국의 마지막이라 하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냥 이걸 해석을 못하고 어디까지가 참 이게 가야인가 하고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지도에 이렇게 한번 얹어봤습니다. 이렇게 지도에, 기존의 지도잖아요. 지도인데 이렇게 얹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가야국이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이 가야국의 형성은 유대인들의 철기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밀려가지고 밀려도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을 동쪽이라고 하는 이걸 진행을 늘 가지고 있던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연방 제국을 형성하고는 그래갖고 문자를 안 남겼잖아요. 이 가야국의 특징이 아무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남긴 자료가 없고 뭐 중앙 집권을 했던 여러 가지 제도가 없으니까 일본이 여기에 7세기, 여기는 AD 1세기 내지 기원전 1세기, AD 1세기,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되는 요 지역점에서 형성된 게 가야국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 7세기, 700년이 지난 7세기 때 일본 임나 일본 부설이다. 여기에 일본이 자기들은 이제 역사 자료가 있으니까 7세기부터 역사 자료가 있다 보니까 임나 일본 부설이라 하는 그 역사 자료를 가지고 가야국을 자기들이 통치한 국가로 그런 지역으로 자기들이 주장을 해 오던 것인데 이번에 여기 안민터널 가는 이 안민터널 제2안민터널이라고 하잖아요. 자료를 제가 안 내놨는데 그 안민터널이 두 개입니다. 요거는 육로라는 교통으로 해갖고 이게 진해가 발달되면서 경화동이 있고 저희들 살던 데가 경화동이고 거기가 상당히 발달된 어떤 조그마한 마을들이죠. 그쪽으로 안민터널이 났다가 이 터널이 나는 것은 부산 쪽으로 납니다. 방향이. 그래서 그게는 자은동이에요. 자은동. 지금 우리 모친이 지금 자은동에 경화동에 살다가 자은동에 지금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자은동입니다. 요 동네에 있었는데 살고 있는데 요것이 가야국이라 하는 이 흔적이 이번에 안민터널을 떨면서 났기 때문에 흔적 역사가 자료가 분명히 분명히 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냥 막연하게 뭐 가야국을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자료가 나도 가야국에 있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말 안 하고 그냥 막 무견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선포를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이 가야국은 그냥 가야국이라 할 것이 아니라 가야 유대인 연방제국 당시에 연방제국이라 부르는 가야 유대인 연방제국으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바른 어떤 표현이 아니겠느냐.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 되는 것은 나중에 단군의 어떤 그 흔적도 나중에 연결하겠지만은 그것도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성경에 있는 욕단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 그리고 이 가야도 그냥 뭐 어디여서 자생이 아니라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원부족이 자생해서 생긴 게 아니라 유대인의 어떤 무리가 와서 여기서 형성시킨 그런 어떤 것을요 여기는 발표를 내고 다른 역사적인 흔적에서 애매하게 괜히 학교 책에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추정을 해갖고 아까 그 신영학 교수라든지 아까 해양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거 그 나중에 보면 이게 터무니없는 내용이 되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갖고 역사를 이 진행되는 데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현충일이라 할 때 현충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잃어버린 대한민국은 가야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당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해서 2000년 전에는 가야국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는가 하면은 그보다 또 2000년을 들어가면은 북쪽에서 만주 땅에서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준비시키는 욕단에 그 무리들이 동진해서 남으로 동진해서 가야국 북에서 동진해서 만주 땅까지 온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분명한 성경에 있는 기록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것이 성경이 어찌 보면요 마지막 땅이에요. 마지막 땅. 이런 어떤 것을 현충일에 묵념하는 그런 가운데서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6.25 사변에 죽은 그 전쟁터에서 죽은 우리 선조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땅이라는 것. 왜 지금 이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지자락하는 그 위치를 두고 개인이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런 그 역사적인 흔적을 가지고요 분명히 하나의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될 그런 때라 보고 지금 이 자료를 남깁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